알겠습니다. 경찰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발의한 경범죄처벌법 폐지 법안과 관련해서 제대로 정보가 전달이 되고 있지 않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경찰청장님께서는 제가 경범죄처벌법 폐지를 법안을 내면서 그 문제에 대한 보완을 위해서 별도의 법안을 같이 낸 것을 이미 그 발의한 내용 안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깊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과자를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얘기하셨습니다만 제가 경범죄처벌법 폐지에 대한 보완법 입법을 이미 같이 냈습니다. 다만 그것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상임위가 아니고 법사위가 상임위이기 때문에 오늘 전체 회의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조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 규정 안에 함부로, 억지로, 못된, 몹시, 지나치게 이 모든 판단을 단속하는 사람의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정권 때 어떻습니까? 정권이 초기에 시작됐을 때는 30만 건 이상의 단속이 있다가 2012년에는 말년에는 25만 건이나 줄어든 5만 8천 건밖에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자의적인 적용이 너무나 심각하게 문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거론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아까 유승 의원님처럼 경범죄처벌법이 폐지되면 문제가 있을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별도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는 것을 확대해서 핵심되는 사안들은 정리해서 그 문제들을 과징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그건 처벌은 아니죠. 그렇게 대안들을 마련해서 심사숙고해서 오랜 기간 마련한 건데 경찰청장님께서 책임있는 기관장께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시면 도대체 이 법안에 대한 제대로 심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셔서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겁니까? 의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판단이 자의적으로 흐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제가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자의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보완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인정합니다만은 질서행위규제법으로 그것까지 다 과징금으로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해외 사례 알고 계십니까? 혹시? 해외에도 경범죄처벌법과 유사한 법률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체계가. 단속하는 주체가 과징금 자체도 부과하는 권한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독일의 질서위반법 같은 경우는 경찰이 수사해서 그것이 질서위반의 혐의가 있으면 행정관청이 1차적으로 질서위반금이라는 전혀 전과와 무관한 것을 부과해서 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것이 좀 더 법률적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기소하게 하죠. 도대체 경범죄처벌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엉성한 중간에 있는 그런 법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핵심인 보안입법에 대한 내용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안 소위에서 심사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정보가 전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은 분명히 별도의 법으로 추가적으로 전과가 아닌 처벌이 아닌 과징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반영돼서 법안이 심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행부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비상대비자원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번 국감 때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비상기획관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부탁드렸는데 장관님께서 충분히 진행을 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게 좀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세한 민간 동원업체에 대해서 해제하는 내용이라든가 추진하고 계십니까? 지금 추진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때의 그 조사했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우려를 표하고자 합니다.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대한 비상기획관에 대한 업체들의 우려는 본인들이 실제로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과 내부에서 승진 기회가 박탈된다는 그런 불만들이 있는 건데 만약에 지금의 그 개정안에 따라서 정년에 대해서 임의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늘릴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외압에 의해서 사실상은 강요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가 오히려 더 강화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신중히 그렇습니다.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경찰청장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법 개정안에 보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게 하는 그 법안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보다 더 강화된 부분은 어쨌든 경찰들도 본인들이 직장협의회를 꾸려서 내부적으로 조직 내에서 사실상의 문제 제기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만 그 조직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조직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정상적인 보고 계통이라든가 체계를 밟아서 해야지 직장협의회 같은 그런 기구를 통해서 기구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기구의 힘까지 빌리지 않더라도 제도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진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재우 의원님 질의 순서입니다.